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비트겟을 켰는데 어느 날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가 뜨면 그 순간부터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먹기 전에 내 자산을 지키는 동선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미 징후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차단됐습니다. 새로 깔려는 분은 막히고 쓰던 분도 업데이트 길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고 로그인은 되는데 입출금 화면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버튼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비는 평온할 때 하고 실행은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핵심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곳들이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한번 분위기가 잡히면 되돌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 입장에선 관리받기니 조치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 업데이트 차단으로 먼저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 세금 이슈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이야기되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걸로 보는 시각이 큽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못 받고 다음 단계로는 접속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동 계획이 아니라 이동 실행입니다. 특히 앱을 실수로 삭제하시면 다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힌 상황이니 지웠다가 다시 깔면 되지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마지막, 출금은 먼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비트겟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길이 막힐 때 함께 갇힐 수 있습니다. 지갑으로 한번 빼두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쉬워집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만 복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다르면 도착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네트워크가 같은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한번 시험 전송을 해보세요. 작은 금액이 먼저 도착하면 그 다음 이동은 훨씬 담담해집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수수료도 감각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코인 전송에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전송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갑으로 빼고 옮길 거래소로 다시 보내는 2번 이동 동선까지 미리 계산해두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할 때 가격 흔들림을 줄이려고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옮기기도 합니다. 핵심은 내가 선택한 코인이 도착 거래소에서 지원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맞는지입니다. 새 거래소로 옮기실 때는 로그인 수단과 보안 설정도 같이 챙기세요. 2단계 인증을 켜두면 차단 이슈처럼 외부 변수가 있어도 계정만큼은 덜 흔들립니다. 이런 기본이 결국 시간을 벌어줍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못했는데 문이 닫히는 느낌,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우회 방법도 거론됩니다. VPN을 켜서 접속하는 식으로요. 다만 이런 방법은 보안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이 된다 해도 계정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느냐? 여기서 또 걸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의 핵심 기능이 빠지죠. 게다가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추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로 급히 피난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급한 마음은 덜고 기능과 비용은 챙기는 대안입니다. 그 선택지를 제가 딱 5곳으로 추려놨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5곳 모두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5곳을 고를 때 기준은 딱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실제 거래가 잘 되는 유동성, 입출금 편의성, 고객 대응, 그리고 초보가 헷갈리지 않는 화면 구성까지요. 결국 오래 쓰는 곳은 편한 곳입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조건이 단순하고 어떤 곳은 단계가 있으니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신 다음 내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세요. 그리고 비트겟에 있는 자산은 개인 지갑이나 선택한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동을 마쳤다는 가정으로 코인 선물 거래 기본 단타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언제 롱, 언제 숏이거든요. 감이 아니라 신호로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실력을 압도합니다. 똑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간 자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부터 진입 신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움직임도 체감이 커지는 대신 흔들림도 커집니다. 초보자일수록 배율을 낮게 두고 내 손이 감당 가능한 속도로 시장을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포지션 크기는 숨쉬기 편한 정도로 잡으세요.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먼저 내려앉는 크기면 신호가 좋아도 손이 먼저 나갑니다. 단타는 심리 싸움이라 크기가 곧 실력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체감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출입이 잦아서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저렴한 거래소 비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타는 많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임입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진입을 5번 하는 것보다 근거가 2~3개 겹치는 자리에서 한 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겹쳐서 보셔야 합니다. 차트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가격 흐름,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리고 뉴스까지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보조지표를 한두 개만 얹으면 초보도 왜 들어가는지가 말로 설명됩니다. 롱은 올라가는 흐름의 동승이고 숏은 무너지는 흐름의 동행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맞히는 능력보다 흐름이 실제로 그 방향인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확인 없는 진입은 쉽게 흔들립니다. 롱 신호 첫 번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은 중기 힘이 장기 힘을 이겼다는 뜻이라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었다는 표시입니다. 조용히 오르는 상승보다 박수 소리가 커지는 상승이 더 오래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분위기가 한 번 더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은 차트의 등에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뉴스 이후에도 고점을 갱신하는지를 보세요. 시장은 소문에 오르고 사실에 흔들릴 때가 많아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숏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가격이 미끄럼틀을 타는 중입니다. 이런 패턴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중기 힘이 꺾이고 장기 하락 쪽이 우세로 해석할 수 있어서 하락 신호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의 이상 신호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올라갈 연료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등처럼 보여도 속이 비어 있으면
다시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부정 뉴스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급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 숏을 고민할 근거가 충분해집니다. 이제 보조지표를 붙여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차트가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면 지표는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알려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열 구간으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롱을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벌어질 때 시장이 힘을 모으는지 풀리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추세를 타는 단타에 특히 잘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평소보다 넓게 흔들리는지 좁게 모이는지 보여줍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좁아지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 타이밍에 힌트가 됩니다. 또 하나 자주 쓰는 게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자주 막히던 가격은 다시 막히기 쉽고 자주 받치던 가격은 다시 받치기 쉽습니다. 롱과 숏은 결국 어디서 멈출지까지 계산하는 싸움입니다. 단타에서 흔히 망가지는 순간이 계획 없이 눌러버리는 순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진입 자리, 빠질 자리, 그리고 오늘은 얼마까지 할지 선을 그어두세요. 선이 있으면 멘탈이 버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만 잡혀도 단타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겟 한국 차단은 앱 다운로드 업데이트 차단에서 시작해 접속 제한으로 번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자산은 거래소 안에 묶어두지 말고 이동을 끝내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동 중인 거래소 5개 비교,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여부,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고르고 오늘 바로 옮기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실전에 바로 쓰는 꿀팁도 같이 묶어뒀으니 고정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쉽고 실전에 가까운 내용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겁나는 뉴스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2가지입니다. 비트겟 차단이 더 커지기 전에 자산을 옮기고 매매는 신호가 겹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초보 구간을 훨씬 빨리 벗어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